경주는 천년 동안 수도였지 않습니까? 삼국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결국 막 간단하게 말하면은 서라벌과 서울의 역사입니다. 서라벌과 서울의 역사예요. 민족사의 정통은, 현재의 민족사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어디에 있느냐?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 광화문에 청와대도 있고 정부종합청소도 있고 광화문 광장도 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청와대를 그렇게 졸속으로 이전하고 나서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큽니다. 다음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청와대보다 더 근사한 대통령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합니다. 지금 저 국방부는 우리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고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이 출퇴근한다 하는 걸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동선이 노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청와대를 규정을 했는데 그거 잘못된 이야기죠. 아니 그럼 박정희도 이승만도 박근혜도 이명박도 제왕적 권력을 했어요? 제왕적 권력은 저 위에 주석궁에 있는 거지 어디 청와대에 제왕적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은 그게 정책으로 나옵니다. 정책. 제가 역사관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자가 맞는데 역사관이 잘못되니까 좌파가 좋아하는 일만 하더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최근 대통령 중에서 누군지 아시나요? 그 사람 누가 봐도 모친이 간첩한테 죽고 해가지고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역사관이 좌파적 역사관을 접수하는 바람에 북한 좋아할 일만 하고 하다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치명적 상처를 남기고 떠난 사람이 바로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취임사를 제가 현장에서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떤 동맹보다도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중요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북한식 역사관 아닙니까? 어떤 동맹보다도, 그럼 한미동맹보다도 같은 민족인 북한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이념보다도,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민족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국가가 민족보다 더 중요하고 이념이 민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동맹이 민족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다가 그 뒤에 한 게 뭡니까? 중앙청 없애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70년 동안에 한국에서 일어난 역사 파괴 중에서 중앙청 철거가 그 아마 1등쯤 될 겁니다. 아니, 조선 총독부라고요? 아니, 조선 총독부였지. 그러나 1945년 이후에는 중앙청으로 쓰였잖아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 아닙니까? 그리고 국립박물관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조선 총독부라고. 아니, 어떤 사생아를 우리가 양아들로 받아들여가지고 잘 키웠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는 사생아다. 이 자살해라. 하고 한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근사한 건물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이전을 보면서 자꾸 그 김영삼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못된 민족, 반일 종족주의 같은 이런 민족 개념이 김영삼 머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한 행동은 좌파들이 박수 치는 거 많이 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정리하기로 약속했던 전두환, 노태우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구속해가지고 한국 보수를 그냥 망가뜨려 버린 거지.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 역사 문제를 제대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고, 그건 어디서 발제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민족사의 정통이 살아있는 이곳 경주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신라 통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신라가 얼마나 굉장한 나라고, 그 신라를 21세기에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다시 살려낸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인류 국가가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인류 국가로 볼 수 있느냐? 선진국을 맞는데 인류 국가로 보기엔 좀, 그러나 신라는 확실한 인류 국가였어요. 그건 제가 자화자찬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신라를 연구했던 특히 일본 학자들이 한국 역사를 좀 깔고 보지만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신라의 삼국통일, 그리고 최근의 대한민국 발전입니다. 그때 인류국가였고 대한민국은 인류국가로 갑니다. 그러나 자유통일을 해야죠. 자유통일을 하지 않으면 인류국가가 아니라 야만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인류국가가 되는 힘은 신라 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제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여러분,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내가 그 영화 만든 사람을 참 미워합니다. 황산벌 싸움은 우리 민족사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거는 어떻게 해설하고 코미디로 만들면 안 됩니다. 황산벌 싸움.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관창이죠. 관창. 또 한 사람, 관창 때문에 묻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굴이라는 사람, 방굴. 관창도 방굴도 김유신 밑에 있던 부사령관, 두 부사령관의 아들입니다. 관창도 돌격해가지고 옥새를 하고 방굴도 돌격해가지고 옥새를 합니다. 그걸 희화화해가지고 영화로 만드니까 또 거기에 대한 반론도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김유신 아들 중에 원술이라고 있잖아요. 원술. 전쟁에 나갔다가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김유신이 죽었을 때 아들이 방랑하다가 이제 문상하러 오니까 김유신 부인이 딱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아들로 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받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쫓아버렸습니다. 그 뒤에 공을 세웠죠. 뭐 이런 정신, 그런 정신이 결국 한국에서는 군인 정신으로 남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1961년 쿠데타는 우리 역사상 79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집권한 겁니다. 그 군인 대통령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요 30년 동안 유례 없는 발전을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7대 강국이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이게 진짜 강국 아닙니까? 진짜 강국. 이 기준을 설정하면은 러시아나 중국, 인도는 들어갈 수가 없죠. 요 7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입니다. 이런 나라가 1945년, 48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니까 저절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새 한국이 잘 된다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하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했으니까 이렇게 발전하는 거 당연한 거다.
또 박정희처럼 독재 18년 하면 다 발전하게 돼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필리핀은 왜 발전하지 않느냐? 아, 필리핀도 자유민주주의 했는데 왜 발전 안 하냐? 푸틴도 독재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왜 저 모양이냐? 김일성이 김정일 70년 독재하는데 왜 안 되느냐? 다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있었어요. 또 박정희를 이어받은 전두환, 노태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한 겁니다. 박정희의 소중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주에 사시는 분들이 신라의 상부 통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